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번 꿈, 2번 혁신, 3번 소년이에요. 제가 왜 이 차를 시승하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중적인 테슬라라고 하면 역시 모델 3겠죠. 모델 Y는 모델 3를 기반으로 만든 SUV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델 3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테슬라의 디자인은 테슬라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뭔가 플로우를 분석한다거나 전체적인 자동차를 감싸고 있는 로직을 설명해서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법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헤드램프 지나가면 트렁크 위에 테슬라 로고가 있고요. 이 테슬라 로고는 휠 모양을 이렇게 잘라서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를 열면 꽤나 용량이 큰 앞트렁크가 나오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막혀 있습니다. 대신에 그 밑에는 뚫려 있죠. 배터리를 식히거나 차량 전체에 열을 식힐 때 공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좀 더 돌아가 보면 몇 가지 선들이 옆에 옆모습으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시작한 선은 A필러, B필러, C필러를 지나서 트렁크까지 가고, 몇 개의 선이 가다가 흐려졌다가 다시 나오고, 또 몇 개의 선은 가다가 흐려지면서 사라지는 식입니다. 사실 이 선 하나하나를 분석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옆모습에서 감상하시는 게 이 덩어리감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델 3보다는 조금 도톰하고요. 이 위에는 좀 얇아요. 안에서 느낄 때는 풍성한 공간감이 느껴지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의외로 좀 컴팩트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 모델 Y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입니다. 뒤로 가면 모델 Y라는 모델명이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대신에 이 차는 퍼포먼스 모델이고 듀얼 모터 모델이기 때문에 듀얼 모터라고 뒤에 써있고, 역시 테슬라 마크가 여기 써있어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있는 그런 막막한 느낌하고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굉장히 덩어리감으로 평평한 면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1919리터라는 트렁크 공간 광활하게 열려 있습니다. 모델 Y의 인테리어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 볼 수 있었던 요소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테슬라 모델들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랑 모니터가 전부입니다. 이 15인치 모니터. 그리고 일단 공간감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밖에서 보면 이 정도의 공간감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가 두툼하고 데일라이트 오프닝 부분이 좀 이렇게 좁빗하기 때문에 SUV라고는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좀 넓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좀 넓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끄럽지 않고 되게 심플하고 광활한 인테리어의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파노라믹 선루프가 되게 넓어요. 뒷좌석에 앉으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방감이 되게 좋고요. 앞에 제가 좀 좋았던 거 하나는 이 우드 패널입니다. 일단 제가 만약에 모델 Y를 산다면 꼭 이 색깔의 이 우드 패널을 고를 것 같아요. 너무 반질반질하고 좀 인공적으로 가공한 우드 패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나무 질감이 살아있어요. 테슬라에서는 솔직히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좀 만져보면 내장재들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가죽의 질감이라거나 이 옆에 알칸타라나 여기 위에 쓰는 천들,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테슬라가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다임러랑 부품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이런 레버라거나 창문 오르내리는 버튼들이 벤츠하고 똑같은 버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감성 품질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휴대폰 무선 충전을 2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스티어링 휠은 역시 좀 썰렁합니다. 앞에 뭐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동그라미로 거의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냥 테슬라 로고가 크게 박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스티어링 휠에서 뭔가 힘을 준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룸미러랑 사이드미러는 아마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조금 좁아요. 사각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모니터에 이 15인치 태블릿 PC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텐데요. 이 모니터에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태블릿 PC가 자동차에 이렇게 떡하니 달려있는 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계기판이 없기 때문에 뭐 속도 이런 거 확인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또 걱정하실 텐데, 운전해보시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15인치 모니터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분의 1 정도가 주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의 영역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재미있는 건 사이드 미러랑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누른 다음에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할 때 좌측, 우측 고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거울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랑 똑같은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신기한데, 전체가 지금 일렬로 다 송풍구이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는 방향도 손가락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운전석이랑 조수석을 따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건 좀 재밌죠? 주행 모드도 역시 여기에서 설정하실 수 있고,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정지 모드가 크립, 롤, 홀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생 제동을 얼마나 빡시게 설정하는가를 여기서 고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사륜구동이니까 오프로드 기능들도 있고요. 오토파일럿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여기 보시면 긴급 차선 이탈 회피, 사각지대 충돌 경고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글로브 박스도 여기서 여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아무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글로브 박스가 열리고 손으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라는 차 한 대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 밑에 있는 버튼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음악 버튼을 누르면 뭐 라디오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가 기본으로 잡히고, 팟캐스트나 해외 방송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테드토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해외 팟캐스트도 쉽게 여기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팟캐스트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충전 누르시면 충전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누르면 태블릿 PC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검색이 뭐 차에서 하는 거니까 뭐 컴퓨터만큼 빠르진 않겠죠.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고요. 뭐 재미있는 기능들 많이 있어요. 크락션 누르면 방귀 뀌는 소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로맨틱 모드 이런 거 가면은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모닥불 그래픽을 띄워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장난기, 재치, 그리고 제가 아까 소년다움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 안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주행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딱 운전석을 잡고 주행을 시작하면 이 모니터 왼쪽 부분 주행 파트가 보여주는 현란한 그래픽에 눈을 뺏깁니다. 이 그래픽이 되게 구체적이어서 도로 상황을 다 보여주는데요. 옆에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트럭이 지나가는지, 세단이 지나가는지, 트럭의 크기까지. 지금 SUV가 지나가면 SUV가 보이고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오토바이가 보이고, 카메라가 여러 군데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인지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여기에 띄워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띄워준다고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이 자율주행 기능을 좀 믿을만 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기어 레버를 아래쪽으로 2번 튕기면 자율주행 기능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 기능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테슬라 Y 퍼포먼스 모델은 FS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 등을 넣으면 알아서 차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고속화도로에서만 쓰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시내에서는 워낙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나 이 테슬라의 컴퓨터가 되게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가 좀 벅차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도 예를 들어 커브가 좀 심한 뭐 램프에서 탈출할 때라거나, 성수대교에서 이렇게 강변북로에 진입할 때라거나, 곡선이 이어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차선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직진하려는 성향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기능들은 운전자의 주의가 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제가 좋았던 건,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을 할 때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오토파일럿의 의지에 반해서 작동을 하면
바로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포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동차의 의지와 운전자의 의지가 싸우기 시작하면 좀 무서워지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겠죠. 실제로 그런 자동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Y의 경우는 아무래도 편의성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좀 많이 운전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계속 개선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편하게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 지금 회생제동 기능이 모델 Y부터 좀 빡시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크림 모드,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제일 좀 널널하게 작동시킨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속 페달에서 힘을 풀면 꽤나 회생제동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강한 힘으로 잡아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뭐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뭐 큰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심지어 뭐 회생제동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주행을 하더라도 홀드 모드라고 하는데요. 홀드 모드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전기차라는, 테슬라라는 장르, 테슬라라는 브랜드, 전기차라는 걸 고려해놓고 생각을 해봐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차예요. 승차감 궁금하실 거예요. 모델 Y 퍼포먼스 모델의 서스펜션 세팅은 되게 딱딱한 편이에요. 지금 뒷좌석에 감독님이 앉아 계신데요. 도로의 굴곡을 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뭐 딱딱해서 싫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정적인 감각이라고 느낍니다. 너무 푹신푹신하면 오히려 좀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행 모드에서 스포츠와 컴포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가속이랑 스티어링 모드만 조절할 수 있어요. 서스펜션 세팅은 뭐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고, 조절하는 버튼이 없고요. 되게 빠른 차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모델 Y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7초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레인지, 롱 레인지 모델은 5점 몇 초입니다. 5초 때도 되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른 차고, 그것이 테슬라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죠. 왜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매력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역시 일론 머스크의 성격이겠죠. 그 창업주의 성격, 스타 포지셔닝, 그리고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는 능력, 스페이스 X 프로젝트, 뭐 사이버 트럭 컨셉, 뭐 이런 자꾸만 세계를 놀래키는 그런 일들을 진지하게 벌이고 또 해내는 브랜드니까요. 그런 모험적인 이미지, 다음에 기술적인 이미지, 테키한 이미지가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고 굉장한 플러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모델을 가졌을 때의 기분,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성들이 통합적으로 이 브랜드를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흠을 잡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단차, 뭐 조립 품질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뒤에서 약간 이렇게 보면 앞문이 이렇게 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C필러랑 뒷문이랑 이어지는 선이 좀 맞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밖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내려갔으면 더 예뻤을 것 같고, 뭐 이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훌륭한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완성도와 브랜드인데요. 그런 사소한 단점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테슬라의 매력은 이 자동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출시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들을 압도하는 미래적인 이미지, 미래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하드웨어 세팅까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추가가 되고, 그것을 차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 되고요. 그게 이제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운전하다가 제가 되게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차가 미국 차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차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착좌감, 승차감, 주행 감각, 이런 데서 미국 차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딱딱한 세팅은 유럽차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뭐 내장 품질이나 감성 품질 같은 건 개선될 여지가 너무 많지만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미국 차의 풍성하고 글래머러스한 느낌하고는 또 차이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느껴지는 건 이 테슬라가 단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자동차 어떤 브랜드들, 그러니까 전통차 브랜드가 계속 혁신, 자동차를 만들 때는 옛날부터 해온 그 플로우를 이어서 전기차로 가는 그런 진화의 흐름에 저희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요. 테슬라는 전체적인 자동차 역사에서 보면
그 흐름을 딱 끊고 갑자기 등장한 브랜드예요. 지금이 헤리티지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모델들이 테슬라의 헤리티지가 될 거고, 바꿔 말하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헤리티지나 철학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차를 만들 때도 그만큼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전통적인 레이아웃을 다 배제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테슬라의 세계관이 탄생을 하는 거겠죠.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완성차 업체들,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전기차를 숱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 제가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꿈, 혁신, 소년이었죠. 혁신을 꿈꾸던 소년이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지금 갖는다는 건 시대를 소유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미래를 소유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겠죠.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희망과 꿈, 어쩌면 지금 이것이 테슬라의 의미가 아닐까. 테슬라 모델 Y를 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콘텐츠, 다른 시승기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